어떤 마음으로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희망으로 돌리지 말고요.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물가는 앞으로 몇 년간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시중금리도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빚이 많은 사람들은 사는 게 되게 힘듭니다. 상황이 계속 더 안 좋아지죠. 근데 특별하게 빚 없이 있잖아요. 자기의 분수에 맞춰서 살아가고 월급 받고 그냥 소소한 즐거움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물가가 올라서 조금 부담이 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삶이 뒤집어지거나 흔들리는 경우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조용히 묵묵히 살아왔기 때문에 과시하고 드러내고 까불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크게 여파가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우리들은 되게 조용조용 조심조심하며 살고 인간관계 폭을 안 넓히고 줄이는 쪽으로 이제 간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이제 실물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궁지에 내몰리고 그들이 죽겠다고 난리치면서 망하고 이제 미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 범죄에 내몰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빚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망가지면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거짓대가 창궐하고 그들이 뭐 대형마트를 습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면요. 치안이 이제 불안해지고 흉흉해지는 거죠. 그런 시기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요, 뭐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나 봅니다. 부채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 부채 폭탄이 점점 더 커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고 이자를 못 내서 이제 경매 처분당하고 자산이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든 여자는 화려한 꿈을 꾸지 않는다. 현실을 잘 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실을 잘 파악하고 세상이 무서운 줄 알고 경거망동하거나 함부로 까불어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2025년에서 2029년 저는 한 대략 5년을 먼저 보고 있는 건데요. 금융 긴축이 지속되는 거죠. 다 망해서 경매 물량이 대폭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망할 때까지 아마 이 축소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 건설사들, 이 빚쟁이들 다 무너지고요. 많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매우 상황이 안 좋죠. 2% 대출금리다. 1% 후반대다라고 꼬드겨 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대출금리 2배, 3배 올리고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죠. 2022년 상반기까지 금융노예를 600만 명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빈곤층으로 전락되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내수가 붕괴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소비 침체도 당연히 오고. 근데 2025년 7월부터 DSR 3차 시행으로 주택가격은 더 떨어지고요. 금융권들의 수익도 줄어들고. 이제 매우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은행 다니는 사람들의 직원들 연봉이 1억 5천에서 2억이에요. 임원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 좀 이렇게 직급이 높으면 연봉이 1억 5천 2억. 그들의 돈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 연끌한 대출자들의 이자에서 다 나온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은행들도 자기 자본금을 1%에서 2% 올려야 되죠. 그게 뭘 뜻합니까? 대출자들 대출금리, 가상금리를 2% 이상 올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지금 현재 제2의 IMF 겪고 있는 거고, 자산시장의 대붕괴를 이제 서서히 실행되는 걸 목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첫 번째 자산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펀드나 채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싸게 나온 걸 알짜를 사야 되는 거죠. 좋은 물건을 최고의 헐값일 때 사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서글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인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20억짜리 집을 가격이 반토막 나서 10억에 산다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인간은 10억에 싸서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알짜 재산을 얻는 거고,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산 20억 중에 10억이 날라간 상태에서 10억짜리로 파는 건 뭐다?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누군가가 큰 손실을 입는 거다라고 해석해야 될 겁니다. 나도 돈 벌고 남들도 돈 벌고 전부 다 똑같이 다 돈 버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누군가가 1억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갑자기 100억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요, 그 뒤에 100명의 이 자산이 다 뺏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부자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의 부자가 탄생하는 것 뒤에 100명의 피눈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다 망해라, 다 죽어라, 이걸 바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든 자기 자산을 정말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빚을 내고 매수해야 자기가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을 사서 유지할 수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생을 모험 걸지 말라,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300만 원밖에 안 벌지만 15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은요, 1년에 1800만 원 이상의 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이는 버는 건 500만 원인데 쓰는 게 600, 700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매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메꿔야 되는 그런 되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한 방식을 누가 선택하냐? 내가 선택하는 거죠. 씀씀이 소비하는 것도 습관이다. 그 소비를 어떻게 할지를 좀 잘 가족들과 의논해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되게 암울하고 되게 우울해진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빚을 진다라고 하면 그 빚을 최소로 지고 최대한 빨리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가상금리, 시중금리가 왕창 올라가는 시기가 이제 이미 시작됐죠. 이런 시국에 함부로 빚지면 되게 힘들다,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되게 녹록지 않죠. 이런 녹록지 않은 현실을 잘 견디려면요, 내핍하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게 최우선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탐욕과 욕심이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쟤가 1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교질에 내 분수 못 챙기고 내 상황을 파악 못하고 몸 걸었다가 망가지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2억 가지고 8억짜리 집 사서 6억 대출 받았는데 그 8억짜리 집이 15억이 돼서 7억 수익 남겨서 자산이 2억이던 게 갑자기 9억 됐다, 우와 부자가 됐다, 되게 성공했다, 이런 게 평생에 한두 번이면 괜찮은 건데 그걸 자꾸 바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을 또 더 키워서 이번에는 내 돈 9억 하고 대출 10억 하고 19억 합쳐가지고 19억짜리 집을 샀어요. 29억으로 올랐대요. 되게 기분이 좋죠. 근데 집은 안 팔리고 대출 10억에 대한 이자는 2% 내던 거 6% 됐어요. 미치는 겁니다. 함부로 몸 걸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